가을 태풍이 휩쓸고 간 그 아침, 70 넘은 한 할머니가 강둑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누가? 좀, 가지 말라고. 그때 나타난 건 한 마리의 흰개였습니다. 당신이 저 배수로 판 거예요? 무허가로요? 저는 개발업체 사전 조사팀이에요. 정말 사람이 다칠 거라고는. 하지만 이 개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당신이 올린 비상벨이 우리를 살렸소. 우리 돌보미가 오늘 그 은혜를 갚았구먼요. 사람은 잊어도 걔는 기억하는구나. 비상벨을 누른 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한 마리 개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가을 태풍 볼라벤이 밤새 마을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아침 6시 한옥분 할머니는 휴대폰 재난문자 소리에 잠을 깼어요. 강둑길 통행주의, 낙성 및 집안 침하 위험. 문자를 읽으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분이지만 요새는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옛날엔 태풍이 와도 이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니 아침 햇살이 드문드문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공기 중에는 진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젖은 땅 냄새, 뒤틀린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불안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옥부는 대청마루에 앉아 멀리 자신의 작은 밭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8년, 혼자서 꾸려온 그 밭이 마음에 걸렸어요. 비가 저리 쏟아졌으면 고랑이 다 패였을 텐데. 재난문자는 통행주의라고 했지만 밭에 배수로가 막혀 있으면 늦가을 무까지 다 못 쓰게 될 판이었습니다. 한옥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조금만 보고 올게. 장화를 신고 낡은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강둑길까지는 10분 거리. 평소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둑길에 들어서자마자 한옥부는 예사롭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길 곳곳에 나무 부러진 가지들이 흩어져 있고 아스팔트 가장자리는 물에 씻겨 나간 흔적이 역력했어요.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왜 이래? 강둑 옆쪽으로 누군가 급하게 파낸 배수로 흔적이 보였거든요. 삽으로 대충 파낸 것 같은데 물이 빠지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쨌든 그 주변 흙이 물을 머금어 푸석푸석해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파면 안 되는데. 한옥분이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밭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을 디딘 순간 푹! 흙이 속빈 떡처럼 꺼지면서 한옥분의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아이고!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지팡이로 버티려 했지만 땅이 너무 무른 상태였죠. 그대로 강둑 옆 논두렁 사면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아야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오른쪽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더 큰 문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논두렁 사면이라 경사가 있고 발목은 아프고 게다가 흙이 미끄러워서 기어오르기도 힘들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한옥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한 칸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산골 마을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처럼 급할 때는 정말 답답했죠. 누가 지나가면 좋을 텐디. 하지만 아침 7시, 그것도 태풍 지나간 직후라 길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 쪽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새소리마저 조용했어요. 한옥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러봐야 들릴 리 없고 휴대폰도 안 되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늘님,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건 개구나. 강둑길 위쪽에서 하얀 개 한 마리가 가만히 서서 한옥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중간 크기의 흰색 개,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 올라간 것이 진돗개 같았습니다. 한옥분과 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이, 개야, 개야. 한옥분이 손을 흔들며 불러봤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니 몇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착한 개구나. 혹시 주인 있나? 주인한테 말해봐라. 여기 사람이 다쳤다고. 물론 개가 알아들을 리는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흰 개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개는 한옥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을 길게 빼고 컹 하고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짖음이었어요. 그래, 그래. 착한 개야. 할매가 여기 있다. 한옥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개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설마 개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현실적인 생각이 교차했죠. 개는 잠시 더 한옥분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뒤돌아서서 강둑길 위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마. 가지 말라고. 한옥분의 애타는 부름에도 불구하고 흰 개는 마을회관 방향으로 사라져갔어요. 혼자 남겨진 한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발목은 점점 더 아파오고 아침 기온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 한옥분은 몰랐습니다. 그 흰 개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멀어져가는 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옥분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나를 찾아줬으면. 바람이 불어와 논둑 억새를 흔들었고 햇빛은 구름 사이로 가늘게 비쳤습니다. 논두렁에 고립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옥분은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밭. 8배. 벌써 8해가 지났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한옥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윤기석이 세상을 떠난 게 2016년 가을이었으니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죠. 당신, 그때도 날 혼자 두고 갔는데. 한옥분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면 이렇게 혼자 말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윤기석은 마을에서 농사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특히 배수로 정비에는 일가견이 있었죠. 물길만 잘 잡으면 농사 반은 성공이다가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저런 배수로는 절대 안 팠을 텐디. 배수로를 떠올리며 한옥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었다면 물의 흐름을 정확히 계산해서 안전하게 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발목이 더 아파왔습니다. 아침찬 기운이 몸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지난 8년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지.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혼자 남겨졌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친구들은 시내 아들네 가서 살라고 권했지만 한옥분은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어요. 여기가 우리 살던 집인데 어떻게 떠나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점점 적적해졌지만 한옥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이었거든요. 뜰 앞에 감나무, 장독대 옆에 고추밭,
그리고 함께 가꿨던 작은 텃밭까지.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전기제품 하나 고장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고 밤이면 너무 조용해서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어. 마을회관 이장님은 한 달에 2번씩 안부를 물어왔고 슈퍼 아주머니는 조심해서 다니세요라며 항상 걱정해 주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동사무소에서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차 전화를 걸어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줄어도 계절은 줄지 않지. 봄이 오면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물기를 정비하고 가을엔 추수를 해야 했어요. 남편 없이도 해야 할 일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씩 배웠습니다. 내게는 그게 약속이었어. 당신과의 약속? 한옥분에게는 일상이 곧 남편과의 연결고리였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나무들을 돌보고 함께 만들었던 밭을 지키는 것. 그것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죠. 논두렁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한옥부는 지난 8년간의 소소한 행복들을 떠올렸어요.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무대, 이웃 할머니와 함께 보는 드라마,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나누는 안부 인사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외로웠지. 특히 몸이 아플 때나 큰 태풍이 불어올 때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누군가 괜찮냐? 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바로 작년 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일이었어요. 한옥분이 밭일을 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이웃 할아버지가 부축해 주셨거든요. 할매, 이런 날씨에 밭에 나오면 안 되지.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강말수였습니다. 말수 영감. 한옥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강말수는 남편의 중마고우였죠. 함께 농사일도 하고 마을 일도 함께 했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말수 영감도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간병인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라 더 힘들어 보였죠. 그 양반도 참 고생이 많아. 말수 영감은 흰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돌봄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죠. 똑똑하기로 유명한 개였는데 주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맡겨야 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아까 그 흰 개가 갑자기 한옥분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까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흰 개가 혹시 돌보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수 영감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 돌보미는 다른 곳에 맡겨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설마 그럴 리는 없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아까 그 개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친숙했거든요. 마치 자신을 아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따뜻해지긴 했지만 한옥분의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발목 통증도 심해졌고 무엇보다 탈수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네. 아침에 나올 때 물병을 챙겨오지 않은 게 후회됐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다녀올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한옥분은 자신이 없어진 걸 알아챌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 봤어요. 평일이라 이웃들도 각자 할 일이 있을 테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아들놈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을 테고 1년에 2-3번 안부 전화가 오지만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더더욱 소원했고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컹, 컹. 한옥분이 고개를 돌려보니
강둑길 위에서 아까 그 흰 개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저건 한옥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구조의 손길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흰 개는 한옥분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마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 돌봄이인가? 한옥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 돌봄이라면, 그리고 말수 영감이 어떻게든 자신을 찾아온 거라면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한옥분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발, 부디. 한옥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강둑길을 바라봤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흰 개의 정체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옥분에게 희망의 전령이었습니다. 할매, 거기 계세요? 강둑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한옥분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슈퍼주인 박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한옥분이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논두렁 사면 아래쪽이라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됐지만 다행히 순자 아주머니가 알아들었나 봅니다. 아이고, 한옥분 할매. 어떻게 거기까지. 순자 아주머니가 강둑길 가장자리로 다가와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흙이 질어서 함부로 내려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매, 다치신 데는 없어요?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네요. 한옥분이 솔직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흰개는 순자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번갈아가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개가 저를 데려온 거예요. 순자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제가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이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짖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왔더니 정말 똑똑한 개네요. 한옥분은 흰개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크기며 털 색깔이며 꼬리 모양까지 점점 더 돌봄이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순자야, 혹시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글쎄요. 좀 낯익긴 한데. 순자 아주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의 정체보다 한옥분을 구조하는 게 먼저였죠. 일단 할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이장님한테 연락드릴게요. 순자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한옥분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한옥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거든요.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했던 성격이었죠.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참을만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걸음씩 사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푹! 발을 디딘 곳의 흙이 또 무너져 내렸어요. 밤새 비가 와서 겉은 굳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물렁물렁한 상태였거든요. 아이고! 한옥분의 몸이 다시 아래쪽으로 미끄러졌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할매! 순자 아주머니가 소리쳤지만 자기도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섣불리 내려갔다가는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야! 아야야!
한옥부는 새로 다친 곳을 만지며 신음했어요. 왼쪽 어깨가 돌에 부딪혀서 쓰라렸고 발목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위치였어요. 처음보다 더 아래쪽, 그리고 경사가 더 가파른 곳에 있게 됐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할매,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지금 이장님께 전화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휴대폰을 들어보니 신호가 약했어요. 이 산골 마을의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정말 답답했죠. 아, 신호가. 잠깐만요. 순자 아주머니가 이곳저곳으로 휴대폰을 들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흰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한옥분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사면 가장자리에 서서 한옥분을 내려다보더니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컹? 마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 같은 짖음이었어요. 착한 개구나. 고마워. 한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개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강둑길 위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순자 아주머니가 놀라며 개를 불렀지만 흰 개는 이미 마을회관 방향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가지 마. 가지 말라고. 한옥분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개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왜 갑자기 가는 거지? 분명히 우리를 도우려고 온 것 같았는데. 순자 아주머니도 당황했어요. 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해가 높이 떴지만 바람이 불어와 생각보다 춥게 느껴졌어요. 한옥분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발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론이고 탈수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할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한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안 돼요. 이장님을 찾으러 가야겠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일어서려는 순간 한옥분이 급하게 말했어요.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제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순자 아주머니 혼자서는 한옥분을 끌어올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개 소리였죠. 컹, 컹, 컹.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이쪽이야. 빨리. 구급차 불렀나? 한옥분과 순자 아주머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순자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옥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떠난 그 흰 개가 정말로 도움을 구하러 간 건 아닐까요? 정말 돌봄이라면 말수 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야. 강둑길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한옥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올까요? 그리고 그 흰 개의 정체는 정말 돌봄이일까요? 할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격려했지만 한옥분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계속된 긴장과 스트레스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말수 영감, 돌봄이. 한옥분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강둑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아까 그 흰 개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과연 누가 온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한 구조로 끝날 수 있을까요? 강둑길에 나타난 건 이장 김정우와 마을 주민 서너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는 흰 개가 꼬리를 흔들며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옥분 할매. 이장이 사면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장님, 할매가 혼자서는 못 올라와요. 순자 아주머니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침 7시쯤부터요. 벌써 3시간이 넘었어요. 이장이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 시간이면 저체온증이나 탈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할매, 지금 어떠세요? 의식은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좀 어지러워요. 한옥분의 대답이 평소보다 느리고 작았어요. 명백히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이장은 함께 온 주민들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일단 119부터 불러야겠어. 우리가 함부로 끌어올리다가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119가 언제 올까요?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 40분은 걸릴 텐데. 주민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이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동사무소에서. 네,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 연락이요? 전화를 받은 이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침 잘 됐네요. 한옥분 할머니가 지금 사고가 나서. 네, 강둑길 쪽이요. 구조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 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장님, 이쪽 좀 보세요. 주민 중 한 명이 강둑 위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아침에 누군가 급하게 파놓은 배수로 주변에서 흙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건 누가 저렇게 파놓은 거야? 이장이 다가가서 보니 명백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급조로 만든 배수로였어요. 물의 흐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판 거라 오히려 집안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거 큰일인데. 이런 식으로 파면 주변 땅이 다 무너질 수 있어. 더 심각한 건 그 배수로가 한옥분이 있는 사면 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계속 흙이 흘러내리면서 한옥분의 위치가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매, 거기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 이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 흰 개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또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한옥분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거든요. 15분 후 마을회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 땡, 땡.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누가 비상벨을 눌렀지?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모두 여기 강둑길에 와 있었거든요. 설마 그 개가? 이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 마을회관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흰 개가 비상벨 기둥에 앞발을 대고 필사적으로 밀고 있었거든요. 컹, 컹, 컹. 마치 빨리 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비상벨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상벨이 왜 울리지? 그때 회관에서 나온 관리인이 CCTV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이거. 화면에는 강둑길에서 손을 흔드는 작은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확대해 보니 한옥분이었죠. 저기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어. 위험한 상황 같은데? 관리인이 확성기를 켰습니다. 주민 여러분, 강둑길 근처에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관 앞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확성기 방송이 울리자마자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둑길 현장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이장님, 흙이 계속 흘러내려요. 배수로 주변의 집안이 무너지면서 한옥분이 있는 사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로는 119가 와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삽과 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배수로 좀 정비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남자의 말에 이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저거 판 거야? 네. 태풍 오기 전에 물이 잘 빠지라고 허가받고 한 거야?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정도까지는 마을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장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무허가 토목 작업이 이런 사고를 불러온 거였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물러서시오. 전문가가 올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 마. 하지만 남자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뭔가 변명하려 했어요. 이 정도야.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다시 정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장과 젊은 남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바로 그때 흰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주민 5-6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장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로 온 주민들이 물었어요. 하지만 걔는 젊은 남자를 보더니 갑자기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꼬리를 곧게 세우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가 왜 저래? 뭔가 위험을 감지한 건 아닐까?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젊은 남자는 걔가 자신을 노려보는 게 불편했는지 더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파이프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한옥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험해. 이장이 소리쳤지만 파이프는 이미 사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한옥분을 직접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또 다른 흙더미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매,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어요. 한옥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흰개는 젊은 남자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119는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한옥분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 흰개의 정체와 젊은 남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젊은 남자가 떨어뜨린 파이프가 사면 아래로 굴러간 후 현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장 김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정확히 언제 그 배수로를 팠어요? 그게 어제 저녁쯤인데요. 남자의 대답이 어정쩡했어요. 시선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죠. 어제 저녁? 태풍 경보 발령된 상황에서요? 이장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무허가 토목 작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냥 미리 대비하려고 했는데. 대비요? 이렇게 함부로 파놓은 게 대비라고요? 이장이 배수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급조로 만든 배수로는 오히려 재해를 더 키운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마을회관 관리인이 뛰어왔습니다. 이장님, CCTV 녹화 화면 확인했는데요. 관리인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11시경에 여기서 누군가 작업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랜턴을 켜고 혼자서 삽질하는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저 사람 아니에요? 주민 중 한 명이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밤 11시에 혼자서 무허가 토목 작업을 한 거네요. 이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저는 선의로 한 거라고요. 태풍 때문에 물이 넘칠까봐. 남자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어요. 선의로 했다고 해서 무허가 작업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흰개가 갑자기 일어나서 남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으르렁. 걔는 남자와 강둑길 사이에 서서 길을 막았어요. 마치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이개가 왜 이러는 거지? 남자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동물들은 위험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던데. 주민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뭐가 위험해요? 저는 그냥 마을을 위해서 한 건데. 마을을 위해서요? 이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럼 왜 밤에 몰래 했어요? 낮에 당당하게 허가받고 하면 될 텐데. 그건 급해서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전문가 자문도 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한 거네요. 이장의 추궁에 남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현장에 머물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장님, 119 언제 와요? 주민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실제로 한옥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사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처음보다 훨씬 약해졌죠. 할매, 괜찮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매. 이번에는 이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겨우 들리는 작은 목소리. 한옥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큰일인데. 119 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이장이 주민들과 상의하려는 순간 젊은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로프 가져와서 내려가 볼게요. 안 돼요. 이장이 단호하게 막았어요. 당신이 원인 제공자인데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젊으니까. 젊다고 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장과 젊은 남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흰개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젊은 남자의 바지 끝을 물고 뒤쪽으로 끌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가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놀라며 개를 떨쳐내려 했지만 개는 더 강하게 물었어요. 으르렁, 컹, 컹. 개의 짖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상하네. 이 개가 왜 저 사람만 유독 경계하는 거지?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바로 그때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장님, 저기 좀 보세요. 주민이 가리킨 곳에는 어젯밤 작업할 때 쓴 도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삽, 곡괭이, 그리고 저건 뭐지? 이장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플라스틱 파이프와 함께 이상한 표시판이 있었어요. 토지 측량, 개발 예정 구역? 표시판을 자세히 보니 이 일대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잠깐, 이거 혹시...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혹시 개발업체 관계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젊은 남자가 크게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개발업체 표시판이 여기 있다고요? 이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설마 의도적으로 집안을 불안정하게 만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남자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관 관리인이 추가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젊은 남자가 어제 밤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여러 번 이 일대를 측량하러 온 것이 확인됐거든요. 이장님, 이 사람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총 3번이나 왔어요. 3번이나? 네, 그리고 매번 다른 장비를 가져와서 뭔가 조사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이네. 개발업체에서 사전 작업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할머니 사고는? 주민들의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흰개는 여전히 남자 앞에 서서 경계태세를 유지했어요. 마치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당신, 지금 당장 여기서 물러서시오.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남자가 뒷걸음질 치며 현장에서 멀어지려는 순간 사면 아래에서 순자 아주머니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장님,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옥분에게로 향했어요. 젊은 남자의 정체 따위는 뒤로 미룰 상황이었죠. 생명이 위험한 순간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흰개는 왜 그토록 젊은 남자를 경계했던 걸까요? 순자 아주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사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옥분이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장 김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어요. 119는 언제 와? 아직 15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15분? 그럼 너무 늦어. 이장이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프나 사다리 같은 구조 장비가 필요했지만 마을에는 그런 전문 장비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직접 내려가야겠어. 너무 위험해요, 이장님. 주민들이 만류했지만 이장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럼 한옥분 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119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바로 그때 젊은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어요. 제가 젊으니까. 당신은 안 돼. 이장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젊은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흰개는 여전히 남자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으르렁 소리를 내며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죠. 이 개는 왜 이러는 거야?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을 때 주민 중 한 명이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거든요.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개의 행동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구는데 유독 젊은 남자에게만 적대적이었거든요. 이장님 결정하세요. 할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이장이 고민하는 사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밧줄 있어. 나는 담요 가져올게. 따뜻한 물도 필요해.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구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임시 구조 장비들이 모였습니다. 밧줄 3개를 묶어서 만든 로프, 담요 여러 장, 그리고 보온병에 든 따뜻한 차까지. 자, 그럼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장이 밧줄을 허리에 묶으려는 순간 흰개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어요. 개는 이장을 바라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사면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게가 뭐 하는 거야? 혼자서 내려가나? 사람들이 놀라며 지켜봤어요. 흰 개는 네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천천히 사면을 내려갔어요.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저런, 개가 먼저 정찰을 하는 건가?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개는 한옥분 곁에 도착해서 코로 할머니의 손을 살짝 냄새 맡더니 다시 위를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컹! 마치 안전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좋아, 이제 내가 내려간다. 이장이 밧줄을 잡고 사면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민 3명이 위에서 로프를 잡아당기며 안전을 확보했죠. 조심하세요. 천천히. 주민들의 응원 속에서 이장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하지만 중간쯤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픽! 밧줄 중 하나가 날카로운 돌에 걸려서 끊어진 거예요. 아! 이장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장님! 주민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 개가 재빨리 움직여서 이장이 떨어질 방향에 몸을 던진 거예요. 마치 쿠션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았죠. 우와! 이장이 개 위에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면할 수 있었어요. 개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이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게 덕분에 이장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드디어 한옥분 곁에 도착한 이장은 급히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매. 다행히 한옥분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잠깐 잠들어 있었던 거죠. 어디? 여기가. 할매,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이장이 안심시키며 담요를 덮어줬어요. 물 좀. 네, 여기 따뜻한 차 있어요. 이장이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서 한옥분에게 조금씩 먹여줬어요. 차를 마신 한옥분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직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한옥분을 위로 올려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밧줄 하나는 끊어졌고 경사도 가팠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장이 고민하는 사이 흰 개가 또 다른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개는 한옥분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는 가장 경사가 완만한 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쪽으로 가라는 건가? 이장이 개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그쪽이 훨씬 올라가기 쉬운 길이었어요. 역시 똑똑한 개구나. 이장과 한옥분, 그리고 흰 개가 함께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위에서는 주민들이 밧줄을 당기며 도왔고 흰 개는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했죠. 30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3명과 개 1마리가 모두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할매, 순자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한옥분을 부축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한옥분은 흰 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개가 절 살렸어요. 개는 한옥분의 손을 살짝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119가 왔다. 드디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과 한 마리의 똑똑한 개가 모든 걸 해결해 놓은 상태였죠. 잠시 이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계속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한옥분을 간단히 검진한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발목빔과 경미한 탈수 증세만 있을 뿐이었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한옥부는 흰개가 더 궁금했어요. 이게 혹시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달리 흰개가 경계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개발이고 뭐고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정체와 진짜 목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과연 그는 정말로 뉘우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흰개의 놀라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19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마을회관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고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장님, CCTV 기록 정리 다 됐어요. 회관 관리인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어젯밤 11시 47분, 젊은 남자가 혼자 작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화면에는 랜턴 불빛 아래에서 무허가 배수로를 파는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관리인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새벽 2시경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요. 재난 문자가 왔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네. 이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젊은 남자는 아까와 달리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자, 이제 정확히 말해보세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이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개발업체 사전조사팀이에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이 일대를 리조트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집안 상태를 미리 확인하려고. 그래서 무허가로 땅을 파헤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다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남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칠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요?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전수칙 무시하고 무허가로 작업하면서 뭘 기대한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순자가 흰개의 목 뒤쪽을 만지다가 뭔가 작은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털 사이에 숨겨진 작은 명찰이었어요. 돌보미 10-XXXX-XXXX 명찰을 읽은 순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돌보미? 설마 강말수 영감네게? 이장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정말? 말수 영감이 키우던 그 진돗개? 맞는 것 같아요. 이 번호로 전화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장이 휴대폰을 꺼내서 명찰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느리고 쇠약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예, 강말수입니다. 말수 영감, 저 이장 김정호예요. 아,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영감, 혹시 돌보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돌보미가 왜요? 강말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여기 마을회관 앞에 흰개 한 마리가 있는데 목에 돌보미라고 적힌 명찰이 있어요. 뭐라고요? 말수 영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돌보미가 거기 있다고요? 정말로요? 네, 그런데 이개가 오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장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한옥분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를 도운 이야기, 비상벨을 울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옥분을 지켜준 이야기를요. 전화기 너머에서 말수 영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놈이 그런 일을. 영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돌보미가 왜 혼자 여기까지? 제가 요양원에 입원하면서 잠깐 다른 데 맡겼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말수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런데 그놈이 한옥분이를 구했다고요? 네, 정말 똑똑하고 용감한 개예요. 한옥분이. 말수 영감이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영감, 혹시 한옥분 할머니를 아세요? 이장이 물었을 때 말수 영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 장례날 그분이 우릴 살렸어요. 장례날이요? 3년 전 여름이었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다 막혔는데 말수 영감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한옥분이가 마을회관 비상벨을 울려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여를 운구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도 그 비상벨이 우리를 살렸지요.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감나했는데 말수 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 돌보미가 오늘 그 은혜를 갚았구먼요. 전화기 너머로 영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은 잊어도 걔는 기억하는 게요. 이장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죠. 바로 그때 한옥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회관으로 걸어왔어요. 할매, 병원 안 가도 돼요?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돼요. 한옥분이 흰개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돌보마, 넌 정말 돌봄이구나. 걔는 한옥분의 손을 살짝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장이 휴대폰을 한옥분에게 건네줬어요. 말수 영감이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말수 영감? 한옥분이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말수야. 정말 너야? 옥분이. 미안해요. 내가 미처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무슨 소리야? 돌보미가 오늘날 살렸는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한편 젊은 남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벌금이든 뭐든 다 물어드릴게요. 그리고 개발 계획도 취소하도록 건의하겠어요.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관할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무허가 작업에 대한 행정 조치는 받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옥분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젊은 남자에게 다가간 거예요. 젊은 친구. 네.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죠. 한옥분의 따뜻한 말에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 돌보미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보미는 모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모두 화해했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석양이 지면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과연 말수 영감과 한옥분, 그리고 돌보미의 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흘이 지난 가을 오후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말수 영감이 정말 오신다고? 네, 요양원에서 외박 허가 받아서 오신대요. 순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한옥분은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작은 상을 차렸어요. 발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할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한옥분은 괜찮다며
손살에 쳤어요. 이런 기쁜 날에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돌보미는 회관 입구에서 꼬리를 흔들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주인이 올 걸 미리 안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 2시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왔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택시에서 내린 건 강말수 영감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죠. 돌보미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컹, 컹. 기쁨에 겨운 짖음을 내며 말수 영감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너무 격렬하게 뛰어들면 영감이 넘어질까봐 바로 앞에서 멈춰섰죠. 돌보마, 내 돌보마. 말수 영감이 무릎을 꿇고 개를 끌어안았어요.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 돌보미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영감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걔는 주인을 잊지 않는구나. 이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말수 영감이 천천히 일어나서 한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옥분이, 말수야.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수 영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돌보미를 제대로 못 지켰어. 그래서 너까지 위험해. 무슨 소리야? 한옥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돌보미가 날 구했잖아. 고마워해야지. 왜 미안해해? 하지만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한옥분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말수 영감에게 건넸어요. 따뜻할 때 마셔. 영감이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사이 돌보미는 그 중간에 얌전히 앉았어요. 마치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았죠. 참 말수야. 한옥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3년 전 그때 정말 고생 많았지? 옥분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집사람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을 거야. 말수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폭우 속에서 비상벨 울려주고 사람들 모아주고 그 덕분에 상여를 운구할 수 있었어.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당연한 일이라니.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 말수 영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했지.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인사를 바라겠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이장이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웃 사랑이네요. 그때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마을이란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은 각자 살아도 어려울 때는 다 함께 하게 되잖아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마을이란 게 비상벨이나 CCTV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야 진짜 마을이죠. 돌보미가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말에 동감한다는 듯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 멀리 들판에서는 가을바람에 벼이삭들이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죠. 참 좋은 마을이야. 말수 영감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 그럼 다시 돌아와. 한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양원에서만 계시지 말고 가끔은 여기서도 지내고. 그래도 될까? 뭐가 안 돼? 우리가 서로 도우면 되지. 두 어르신의 대화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돌보미는 어떻게 하지? 말수 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요양원에 있을 때는 그건 걱정 마.
한옥분이 돌보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돌봐줄게. 어차피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 정말? 진짜야. 이 녀석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돌봐줄 차례지. 돌보미는 한옥분의 손을 살짝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넘어갈 무렵 말수 영감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할게. 기다릴게. 우리 돌봄이랑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수 영감이 돌보미에게 말했어요. 돌봄아, 옥분이 할머니 잘 모셔드려라. 돌보미가 한번 짖으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택시가 떠난 후 한옥분과 돌보미는 마을회관 앞을 천천히 산책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된 거야. 한옥분이 돌보미에게 말하자 걔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어요. 그때 돌보미가 갑자기 멈춰서서 비상벨 기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코를 살짝 기둥에 대고 잠시 서 있었죠. 그래, 내가 울린 종소리였구나. 한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마을 지켜줄 거지? 돌보미가 한 번 더 짖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한옥분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태풍은 가고 사람은 남는다. 잊어버린 인연도 다시 온다. 비상벨 소리 위로 돌보미의 울음이 길을 냈네. 사람은 잊어도 걔는 기억해.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말자. 오늘 울린 그 종소리를. 하늘에는 첫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께는 비상 연락처를 꼭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